해왕성은 정규 행성 중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먼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수수께끼 같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성에는 탐사선이 거의 보내지지 않아 관측과 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인류는 해왕성을 상당히 근거리에서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먼 곳에 있는 이 행성에 관한 계획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왕성을 조사해왔을까요?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앞으로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해왕성 발견 경위. 1000년 동안 사람들은 행성이 7개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게다가 고대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달을 행성으로 분류하고 지구를 행성에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동설이 주류를 이루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이라는 6개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성들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천체였습니다. 중세 후기와 근대 과학자들은 6개가 넘는 행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안으로도 보일 수 있는 천왕성은 단순히 어두컴컴한 항성 혹은 관측자의 완전한 착각으로 치부되었죠. 윌리엄 허셜이 천왕성 관측에 성공하고 이것이 행성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던 건 1781년의 일입니다. 반면 해왕성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요.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천왕성의 바깥쪽에 아직도 뭔가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망원경이 발명된 후의 일이었습니다. 2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해왕성이 천문학자의 시야에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1613년에는 갈릴레이가, 1795년에는 프랑스의 천문학자 랄랑드가, 1830년에는 조금 전 언급한 윌리엄 허셜의 아들인 존 허셜이 해왕성 관측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3명의 위대한 과학자들도 해왕성을 행성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항성을 관측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해왕성이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매우 느린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왕성의 존재에 처음 도달한 것은 천왕성의 움직임에 이상이 있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천왕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려다 실패한 건데요. 제7행성은 예정된 시각보다 늦거나 반대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해명하고자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꽤 기상천외한 것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뉴턴의 법칙이 태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설에 비하면 진실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1940년대 프랑스 천문학자 위르뱅 르베리에는 여러 논문을 발표했고 그중 천왕성이 궤도상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태양계에 또 하나의 큰 질량의 행성이 존재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르베리에는 해당 행성이 이동하는 궤도를 계산하여 하늘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도 성공했습니다. 1846년 9월 24일 독일의 천문학자 요한 갈레와 그의 조수들은 르베리에가 제시한 포인트에 망원경을 겨누고 그가 예언한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어떻게 먼 행성을 조사했나?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20세기 후반까지 해왕성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가 되어도 해왕성에는 단단한 지표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1846년 이 행성이 발견된 지 불과 며칠 뒤 윌리엄 러셀은 해왕성 최대의 위성 트리톤을 발견했습니다. 재미있게도 1949년에 또 하나의 위성 네레이드가 발견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트리톤은 단지 해왕성의 위성이라고만 불렸습니다.
이건 바로 다른 위성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해왕성의 질량이 지구의 17배 이상이라는 것과 반지름이 약 24,000km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해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근일점에서 29.7AU, 원일점에서 30.44AU입니다.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건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의 일입니다.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165년 미만입니다. 즉, 해왕성이 발견된 후 해왕성 시간으로 겨우 1년이 지난 것은 2011년이었던 것입니다. 해왕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지만 해왕성 자체에는 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암모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얼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목성이나 토성과는 다르지만 천왕성과는 비슷합니다. 현대의 분류에서 해왕성이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거대 가스 행성이 아닌 거대 얼음 행성으로 여겨지는 건 사실 이것이 이유입니다. 해왕성에 도달한 최초의 그리고 현 시점에서 유일한 탐사선은 보이저 2호입니다. 이 탐사선이 이 먼 행성에 접근한 건 1989년의 일인데요. 해왕성은 보이저 2호가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대형 천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컨트롤 센터에서는 해왕성에 너무 근접해 탐사선을 잃을 가능성마저도 예상치 못한 손실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 북극 상공 5,000km 남짓한 곳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이 행성의 자기권과 대기권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거대 얼음 행성의 크기와 질량을 밝히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처음 촬영된 이미지에는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이저 2호에 의해 목성의 대적반을 따서 이름 붙여진 이른바 대흑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에 필적하는 크기의 강력한 고기압이었습니다. 그 성질은 완전하게는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어쩌면 대흑점은 해왕성 메탄 구름에 뚫린 거대한 구멍 같아서 거기에서 아래층의 대기와 바다까지도 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성의 대적반이 수세기 이상 계속 존재하는 데 반해 해왕성의 대흑점은 1994년에는 이미 소실되었다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해왕성을 촬영했을 때는 대흑점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다만 2016년에는 새로운 대흑점 또는 북쪽 대흑점이라고 불리는 반점이 출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라질 기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왕성의 대기는 예상보다 훨씬 사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행성에서는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으로 해왕성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행성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오로라를 관측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오로라 발생 메커니즘은 지구와 동일하지만 단연컨대 해왕성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다는 말을 들을 정도입니다.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의 위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트리톤을 조사해서 놀라운 얼음 간헐전과 화산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1989년 현재 존재가 확정된 해왕성의 위성은 트리톤과 네레이드 2개뿐이었는데요. 또 다른 위성 라리사에 관해서는 모순되는 데이터도 존재했지만 보이저 2호에 의해 라리사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나아가 나이아드, 타라사, 데스피나, 갈라테아, 프로테우스라는 몇몇 새로운 위성도 발견되었습니다. 다만 이 위성들은 작은 우주의 암석처럼 생겼고요. 특별히 재미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해왕성 조사는 지상과 우주 두 망원경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시점에서 제8행성의 다양한 탐사선을 보내는 계획은 몇 가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것도 발사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제8행성은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 수수께끼가 풀리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먼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이슈는 아직도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